네, 안녕하세요. K회계사의 숨겨진 재무제표 해석노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홍건 회계사입니다. 요즘 K회계사, K팝도 그렇고 K가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K, 대한민국 회계사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아직은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제표 기본은 알아.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무제표에 좀 대한 이해를 좀 앞으로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후자에 대해 이제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제가 또 회계사로서 13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좀 녹여가지고,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런 포인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 드릴 테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론 부분 들어갈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회계 지능을 한번 재무제표에 대한 지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산가와 자본가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두 개의 책을 두 권 가져와 봤는데요. 저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월급쟁이 투자 마인드라는 책을 쓴 분은 나는 50억 자산가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월급쟁이 부자 유가장 이야기를 쓴 분은 150억 자산가야 이렇게 써놨죠. 둘 중 누가 부자일까요? 네, 마음이 부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네, 똑같은 자산가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는 차이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150억짜리를 샀다. 근데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다. 그러면 순수 내 돈은 얼마죠? 50억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무채를 뺀 순수한 자산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란 자본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50억 자산가인데 내가 순자산 기준으로 50억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자본 기준으로 50억인 분이 맞는 거죠. 순자산 기준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150억 자산가. 이분을 제가 실제로 알진 못하지만 월급쟁이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순자산으로 150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부채 100억을 껴서 자산가 150억 자산가지 않을까. 순자산을 따지면 이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와 자본가 이 정도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자. 네. 부자는 어떤 개념이 부자일까요? 참고로 이제 KB금융그룹에서는 예전에 주택은행도 합병을 했죠.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산을 부동산에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 예적금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10억 이상이면 이제 부자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요플레를 먹을 때 뚜껑을 핥아 먹느냐 그냥 먹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최태원 회장님 SK에 그분이 이제 나도 핥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좀 가치관에 혼란이 왔는데 아무튼 이 부자의 개념은 10억 이상인 분이 이제 부자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써놓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2022년 버전도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재무제표와 회계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셔 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되게 많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로 좀 위기감 있는 이제 기사들이 많은데요. 기사 클릭을 할 때 이제 좀 평온한 내용보다는 좀 위기, 공포를 자극하는 이런 좀 뉘앙스로 쓰여져야지 클릭 수가 느는 것도 한몫 기여는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무제표를 아는 분들은 조금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자산과 부채를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의 제일 기본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예, 재무상태표고,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채 쪽만 너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부채가 늘지만 자산 쪽도 늘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자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뺀 순자산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다,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 건데, 너무 이 부채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자산 쪽은 얘기를 안 하면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또 해볼게요. 자본과 자본금은 같은 것인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글자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금자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이건 다른 겁니다. 좀 이따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 뭐 커피 카페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네, 포인트. 내가 고객한테 세일즈를 하고 일부는 이제 포인트로 적립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바로 수익으로 잡아도 될지 아니면 나중으로 수익을 미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수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커피는 많이 판 것 같은데 이익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회계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선수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리 판 개념이라고 부채로 잡아두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회계나 재무제표에 대한 지능이 있어야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좀 이해도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업가분들. 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떤 걸 좀 봐야 되지, 이런 궁금함이 있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CFO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급, 예, 좀 더 이제 높은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재무제표를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CFO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문을 했던 경험들도 좀 다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녹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자라든지 직장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회사를 나타내는 제일 기본적인 게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좀 많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직장인 분들, 내가 이직을 하는데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망해가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엄발의 어중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괜찮은지 재무제표라도 최소한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있을 때 내가 갈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좀 타이타닉 같이 좀 조금 애매한 회사인지 이런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무제표의 포인트들을 알아가지고, 저도 주기적으로 저만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나의 재무제표, 내가 어떻게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어떻게 좀 성과를 올릴 건지 이런 걸 직접 그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제 프로필인데요. 3일 회계법인이라는 국내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안진회계법인 쪽에서 좀 가업승계라든지 이런 쪽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회계법인 배율이라는 곳에서 파트너로 참여해가지고 회계사로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뭐 회계감사도 했고, 뭐 재무자문 쪽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무 쪽 일도 했었는데, 재무제표 강의를 하면서 이런 회계감사나 재무나 아니면 이 텍스적인 포인트들을 같이 좀 녹여서 버무려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3D 안경을 끼고 보니까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무제표에 대해서 K회계사로서 3D 안경을 끼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저희 회계법인 지금 고객사분들인데요. 뭐 큰 곳은 삼성물산도 있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있고 뭐 아실만한 곳이 많죠.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마켓컬리라고 또 있습니다.
마켓컬리도 있고 뭐 야나두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계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씩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막연히 멍하니 강의를 들으면서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좀 어떤 계기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좀 의미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사람이 어떤 새로운 걸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의 4000배 정도 효과가 있는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계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